방정식하고 함수는 좀 다르거든? 근데 굉장히 비슷하지. 그치? 근데 포인트가 틀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었고 1차 함수도 배웠지. 중학교 때 얘는 ax 더하기 b는 y라는 식을 배웠어.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에서 목적은 뭐니? 목적은 방정식의 목적은 x값을 찾아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x값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니? ax는 얘 넘겨서 마이너스 b라고 했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x값을 찾아내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야. 그러면 함수의 목적은 뭐니? 함수는 먼저 함수의 기본적인 뜻부터 이해해주면 이 함수라는 단어가 이 함이라는 단어는 니네가 보석함 있지? 상자라는 뜻이야. 상자. 박스 함자. 그 상자를 어떤 상자 안에 어떤 숫자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인데 이해가 잘 안 돼. 영어로 말하면 펑션이야.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이 컴퓨터 자판을 보면 F1, F2 키 있잖아. F1을 딱 누르면 하나의 기능이 나오지. 하나를 눌렀을 때 하나의 기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원인풋, 원아웃. 뭔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는 게 함수 개념이야. 근데 이 함수를 왜 쓰냐?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규칙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갖고 있으면 예상을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럼 예상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프야. 1차 함수는 보통 1차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직선으로. 기억나니? 자, 이거는 x값이 뭔가 커지면 y값도 커지겠다는 윤곽을 볼 수 있잖아.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거든.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울기야. 기울기. a값이 기울기가 되겠지.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이해가니? 그리고 1차 방정식하고 차이를 보면 는 0하고 는 y의 차이점이 있거든. 는 0하고 는 y의 차이점은 이걸 보면 y가 0이라는 뜻이야. y는 어떤 의미냐면 높이를 말해. 높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x축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x축하고 이 만나는 이 값이 사실 뭐냐면 1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개념 좀 이해 잡히니? 방정식은 이 값을 찾아내는 거고 함수는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전체의 윤곽을 보고 어떻게 될 거를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2차 함수는 ax 제곱 bx 더하기 c는 y야. 모양은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포인트가 틀려. 얘는 어떻게 된다고? x값 찾아내는 거지. 그 얘는 뭐가 되니? 그래프를 봐야 돼. 2차 함수의 그래프 중학교 때 배웠지? 어떤 모양이니? 모양을 좀 외워둬라. 어떤 모양이지?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지. 그치?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어차피 모를 거니까 미리 말해줄게. 얘가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 어떤 상태가 변하는 값이 존재하지. 걔가 뭐니? 꼭지점이야. 그래서 여기서 2차 함수에서는 이 꼭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심지어는 2차 함수라는 문제를 풀 때 꼭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럼 꼭지점을 모르면 2차 함수 못 푼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시작점이 꼭지점이야. 알았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뭘 구했냐면 x값을 찾아야 되는데 2차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2차 방정식 풀기가 어려워서 두 개로 쪼개보지. 1차식으로 인수분해해서 x값 찾아냈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니? 근해 공식이지.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혹시 다 외우니? 뭐지? x값 얼마니? 혹시 근해 공식을 잘 모르겠거든. 유튜브에 근해 공식 노래 찾으면 쫙 나오거든. 노래 들어봐. 하루 종일 외워질 거야. 자,
이걸 배웠어.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루트가 나오거든.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 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은 얘는 그리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지. 근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얘가 음수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허근이라고 배웠지. 허수의 근이나 허근이야. 그러면은 이 루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근이 어떤 근인지가 성격이 바뀌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b제곱 빼기 4ac를 하나의 근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판별하는 값이다 해갖고 얘를 판별식이라고 해. 알겠지? 판별식은 영어로 디스트리트먼트인가? 하여튼 D자를 써. D라는 단어를 쓰면 이 식에 따라서 얘가 과연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별할 수 있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함수에서 이해를 하면 자, 함수에서는 자, 방정식이기 때문에 x축하고 만나는 걸 찾아봐야 되거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는 이 세 가지가 있겠지. 이해가니? 그러면 얘는 값이 존재하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면 실근이라고 하고 얘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딱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얘는 근이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지. 없으니까 실제 근이 존재하지 않아.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해가니? 알겠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하고 연관된 그래프는 이거야. 물론 A가 양수일 때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판별식만 배우면 좀 끝나. 어느 정도로. 이해가니? 자, 그럼 다시 2차 함수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꼭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면 2차 함수 확실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보면 제가 이제 분석해 보면 꼭지점이 요점이 꼭지점이거든. 자, 꼭지점은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방정식하고 어울려서 볼게.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요각들 알파라고 놓고 그 값을 베타라고 나눌게요. 이해가니?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가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볼 수 있겠니?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 나와. 잘 이해 안 가면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함수의 모양이 이거든. 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y라는 이 함수를 갖고 얘를 이제 비교해보면 여기서 요 식을 가지고 이 능력을 이렇게 이 식을 가지고 뭘 만들 거냐 a로 나눠줘라. a로 나눠주면 a분의 bx a분의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이 뭐냐면 요 값하고 이 값이 모두 똑같은 거지. 이해가니?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분을 합친 거야. 두 분의 합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부호가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a분의 p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분의 곱은 뭐가 되겠니? 두 분의 곱은 여기서 요 값이 바로 곱이 되겠지. 그럼 두 분의 곱은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돼. 알았니? 자, 그거 갖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오면 두 분을
근을 구하기가 어렵지. 근의 공식 써야 되고 어려워. 근데 두 근의 합은 얼마지? 두 근의 합은 아주 쉬워. 그럼 가운데 값에 부호를 일단 바꾸고 부호 바꾸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오면 돼. 두 근의 합은 얼마라고? 4. 두 근의 곱은 그대로 가야 돼. 얼마니? 마이너스 5야. 이해가니? 자, 니네가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근을 풀기보다는 두 근의 합의 반대고 두 근의 곱이구나 알면 돼. 알겠지? 또 하나 연습해 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은 0이다. 두 근의 합은 얼마지? 3, 요 반대고 3분의 5.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7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하니? 알겠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건데, 자, 이제 꼭지점을 찾는 방법이야. 꼭지점은 어디 있냐면, 이 한가운데 꼭지점이 있지. 그치? 수학에서 가운데 있다는 거는 어떻게 배웠냐면, 평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웠어. 예를 들어서 3하고 7의 평균은 얼마냐, 가운데 값은 얼마니, 어떻게 구했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지. 그럼 10이니까 가운데 값은 5라고 이렇게 찾았던 것처럼 얘는 좌우 대칭이거든. 그러면 이 꼭지점 뭐니? x좌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뭘로 나눈 거니? 2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갖다가 되면 두 분의 합을 2로 나눈 게 바로 뭐가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알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되게 똑똑해졌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y라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요 값을 뭘로 나누면 돼? 도 반대로 하고 2로 나눠주면 꼭지점의 x좌표야. 그럼 얼마니? 2분의 3이지. 중학교 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꼭지점 찾으라고 하면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니? 2분의 3을 완전 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서 해준 다음에 막 정리 복잡하게 해갖고 구했지. 이 방법을 이제 잊어버려. 어떻게 구하면 편하다고?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면 돼. 그럼 꼭지점이야. 꼭지점 x좌표. 이해가니? 자, 이것도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근의 공식에서도 보면 근의 공식의 이 값이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거든. 근데 꼭지점의 좌표 x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한 가운데 값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없애버리면 이 값이 꼭지점 x좌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두 분의 합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 x좌표가 된다. 근데 근의 공식에서 뽑아오기보다는 이게 훨씬 편해.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는 게 훨씬 편해. 이게 꼭지점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니? 꼭 기억해도 2차 함수는 꼭지점을 모르면 시작을 못할 정도로 꼭지점부터 찾고 시작해야 돼. 근데 꼭지점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알겠지? 이 값의 반대부호를 2로 나누면 된다. 거기다 있지? 또 하나 만들어 볼게.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여기 꼭지점 x좌표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어떻게 하니? 이거의 반대고 플러스 하니까 반대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2분의 3인데 2로 더 나눠주지. 4분의 3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그랬지? 눈 확 들어오지? 꼭지점 x좌표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했거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y좌표 구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거 이제 다 지워졌지? 덥지 않니 교실이? 내가 지금 긴장을 해서 그런가? 약간 더운데? 과거에는 선생님 찍은 건 뭐냐? 그래서 수업하는 걸 찍는 게 아니고 혼자 남아가지고 여기다 저기 카메라 놓고 혼자서 막 했던 거야. 유치하지. 혼자서만.
결실을 다 했지 뭐. 일단 꼭지점 y좌표는 자, 하나 사실은 세 가지 방법으로 풀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완전 제곱꼴이 바로 보이지. 공부하는 애들은 보일 거야. 완전 제곱이 보이면 그냥 바로 얘가 플러스 1이니까 y 값이 4라고 이제 보일 거야. 이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 좀 어려운 애들은 얘를 무시해도 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입해서 푸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y는 x제곱 플러스 얼마일까? 4x 마이너스 7이다 주어지면 잘 모르는 애들은 좀 봐봐. 여기서 꼭지점 x좌표가 얼마지? 이거의 반대보를 2로 나눈 거지. 그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x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을 찾아내는 거. 알겠지? 이게 꼭지점 구하는 방법이 아마 대부분이 이거 쓸 거고, 세 번째는 있잖아. 대입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어. 아까 저 문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을 때 꼭지점 이거 반대보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꼭지점이란 말이야. 근데 2분의 3을 대입하려니까 복잡하지. 분수도 복잡해. 그럴 때 방법은 뭐냐면 공식을 쓸 거야.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해 줄게. 공식은 뭐냐면 선생님이 만든 공식인데 원래 문제집에는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근데 그 정리하는 거 혹시 본 애가 있을까? 뭐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빼기 4a분의 이런 거 혹시 본 애도 있을 거야. 봤니? 니네 하나도 안 바쁘다. 괜찮아. 너무 좋아. 문제집에서 꼭지점을 y 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써보면 굉장히 귀찮아. 답은 나오는데 귀찮아. 그래서 더 편한 방법이 뭐냐면 나중에 그 공식도 알려줄게. c 빼기 4a분의 b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기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5 빼기 4a분의 b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가 하면은 3이니까 4 마이너스 20 4분의 20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꼭지점 y좌표 이렇게 구하면 굉장히 편해. 대입보다 이게 훨씬 편해.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에 보면 중학교 때 이것도 배웠죠. a로 묶어줘서 x제곱 a분의 bx 플러스 c로 놓고 완전제곱 하기 위해서 2a분의 b를 제곱시키고 마이너스 시켜주지. 이게 뭐냐면 4a제곱분의 b제곱인데 여기 나오면서 a가 곱해지거든. a가 하나 곱해져.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 정리하는 게 c 빼기 4a분의 b제곱이야. 알았지? 이거 공식도 아니고 저걸 알면 굉장히 편해.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꼭지점은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x좌표는 이렇게 물어봐. 이런 그래프일 때는 언제 최소가 되나 언제 최소가 되냐 그러면 x좌표야. y좌표는 최소값이 얼마인가 물어보면 꼭지점 y좌표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a가 양수고 3,2다. 그러면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최소값은 2다라고 말해. 알았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물어보는 건지 y좌표를 물어보는지 답이 달라져. 언제 최소가 되냐 물어보면 x값을 물어보는 거고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y값을 물어보는 문제다. 알았지? 결과적으로 이 꼭지점은 또 뭐랑 관련이 있겠니? 그러니까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자, 최대 최소도 꼭지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 일단 이렇게 생기는 걸 공부해 볼게요. 내가 꼭지점이거든. 범위가 A서부터 B까지 주어졌어. B가 여기 있다고 보면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이고, 그치? 최대값은 가장 멀리는 B가 되겠지? B에서 최대값이 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A서부터 B까지 주어졌다. 그럼 꼭지점에 최소값이 포함되지 않는 거지. 범위가 X좌표가 범위 안에 없으면 최대 최소는 각각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가 돼.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니? 그냥 대입한 값이 FA, FB 중에 최대 최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점을 빨리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두 분의 합을 2로 나눈 거. 그게 꼭지점의 X좌표야. 이게 바로 요번에 시험 범위까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끝까지 설명 다 해. 이 개념을 잡고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배우고, 두 번째 근과계사의 관계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꼭지점에 관한 것 좀 배우다가 최대 최소 배우고. 이게 요번 내용이야. 알겠니? 근데 그걸 따로따로 배우면은 이게 잘 윤곽이 안 잡히거든? 왜 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알겠지? 전체적인 윤곽, 요거 오늘 한 내용만, 지금 한 내용만 이해하면 2차 함수 이렇게 크게 봐야지 작게 보면은 문제는 풀긴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몰라.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함수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는 무조건 그래프로 이해해야 돼. 알았지? 옛날에 했던 거 잊어버리고 함수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조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는 걸 굉장히 배워봐. 앞으로 우리가 모두 배울 거는 3차 함수도 배우고 삼각함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 지수함수, 로함수 다 배울 거거든. 다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해야지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알겠니? 여기까지가 이제 나머지 개념 정리 다 끝이야. 알았지?